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 아까 이어서 아까 그 간호사님이 근데 명쌤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했어요. 명쌤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정말 저도 주변에서 많이 저는 듣고 진짜 있고, 이 친구를 안 지가 우리가 몇 년 됐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그 생각한 적 나는 그 생각을 항상 명쌤을 보면 하는데, 근데 일부러 좀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낮추는 게 있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별로 없어요. 찐 베이스예요. 우리 하찮다날 때도 제일 멋있다. 베이스였으니까. 말할 때 그런데 제가 웃음소리가 원래 굉장히 경박했거든요. 경박해. 제 같이 집에 사시는 분이 제발 유튜브 나가서 그렇게 웃지 좀 말라고.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할 때도 그냥 하하하하 야, 이렇게. 아니 근데 명쌤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명쌤의 명상 영상 같은 거 하나 만들까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뭐 이렇게 자꾸 만드는. 노래방 가서 한번 찍어주자. 그러니까 자 아무튼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허투, 허투.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다시 또 허투를. 허투 약이 좀 종류가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런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냥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가족 오락관 같아요. 네. 뭐야 이거? 요거는 여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됩니까? 넘기셔야 돼요. 꺼내세요. 러브 액츄얼리처럼. 환자분이 이제 유방암이 걸렸는데 우리가 허투 수용체 양성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어쨌거나 유방암을 완치를 목적으로 어쨌거나 치료를 하겠다. 1기에서 3기 사이다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치료는 우리가 무조건 수술인 거죠. 우리가 환자가 봤더니 병기가 2기에서 3기 사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앞에 선행항암요법을 하는 거예요. 선행항암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한다는 거죠. 이 시간 순서예요. 치료의 시간 순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선행항암요법을 하는데, 이럴 때 하는 선행요법이 이렇게 이렇게 약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거는 머리카락 빠지는 약들을 다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허셉틴이라는 약은 이제 허투 표적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초창기 제 1차 제일 먼저 나온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도 잘 되어 있고 하는 약인 건데 이거를 이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제타라고 하는 약은 이제 허셉틴이랑 비슷한 계열의 약인 거고, 줄 때 무조건 허셉틴이랑 퍼제타를 같이 줘요. 근데 퍼제타를 우리가 선행항암으로 줬을 때는 급여가 30%가 본인 부담이 돼요.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래서 6회 정도 하는데 600만 원 6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나요? 평균? 항암제는 무조건 3주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병기가 2기에서 3기인 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는 네. 거죠. 근데 이 2기에서 3기는 수술하고 2기에서 3기 아니라요.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뭐 크기가 2cm가 넘는다. 그러니까 병리적 병기가 아니고 임상적 병기가. 임상적, 네. 항적 병기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 끝냈어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더니 완전 관해가 됐어요. 완전 관해는 남아있는 암이 없다. 떼봤더니 병리 이제 슬라이드를 봤더니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 빨리.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술 끝나고 주는 게 이제 허셉틴. 일단은 주는 건데, 허셉틴은 무조건 1년을 줘야 돼요. 그럼 앞에 우리가 허셉틴을 6번을 줬으면 끝나고 12번을 주는 거고, 합쳐서 18번. 그렇죠. 여기서 4번을 줬으면 여기서는 14번. 14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퍼제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완전 관해가 됐다는 거는 예후가 꽤 좋다는 거를 사실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술 끝나고 주는 퍼제타는 100%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주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30%인데도 6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도 크고, 그 다음에 완전 관해니까 예후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가 이제 안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완전 관해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관해가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디 갔지? 헉, 사라졌다. 왜 없죠? 없네요. 그래서 완전 완전 관해가 안 됐다. X. 완전 관해가 안 됐다. 비관해. 그 암이 남아있다 했을 때는 일단 이렇게 줘도 돼요. 허셉틴이랑 페제테를 줘도 돼요. 근데 이것보다 이 다음 장. 네, 맞아요. 너무 셀라라는 약을 주면은 비관해이더라도 예후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또 100%네 비급여. 네, 이거는 본인 부담 10번 100%.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비싸겠네요, 이것도. 이거는 7천만 원 대략 듭니다. 어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렵죠. 비관에도 되게 조그맣게 남아있는 환자분들이 있고 되게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면은 허투 양성이면서 항호르몬제를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무기가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도 음성이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표적 치료제밖에 없는데 되게 많이 남아있다 했을 때는 조금 무리더라도 캐살류를 주려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비관액이 여기 있었네. 여기 들어갔어. 없어 이제. 여기 끝났어. 끝났네요. 수술 전에 할 거 다 끝났네. 끝났어요. 근데 변기가 우리 변기를 우리가 내렸네. 수술을 먼저 했어요. 그냥 수술했더니 1기나 2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수술 전에는 1기인 줄 알고 수술했는데 2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수술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선행항암을 안 했을 때죠. 그렇죠, 맞아요. 수술부터 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허셉틴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리고 허셉틴이 들어갈 때 무조건 항암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항암제 없이 허셉틴 퍼제타만 준다든지 아니면 캐사일라만 준다든지 항암을 좀 없애보자. 항암 안 하고 싶어서. 네, 했는데 무조건 항암제가 들어가야지 허셉틴도 잘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퍼제타를 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병기가 높지를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 비싸게까지 보아야 되나? 네, 이거는 또 앞에 안 했잖아요. 그럼 퍼제타를 18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1억 가까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허셉틴은 웬만하면 더 보험 된다 그랬잖아요. 보험이 안 되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종양 크기가 1cm 이하인 경우에는 허셉틴이 보험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cm 이하가 허셉틴이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논문이나 이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허셉틴이라는 약을 처음 개발을 해서 이제 허셉틴이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연구를 할 때 그 연구 자체가 1cm를 초과하는 걸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3cm 이하의 림프절 없는 환자한테 항암제를 허셉틴이랑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주는데 저 세포독성 항암제를 파클리탁셀이나 이제 탁솔 계열로 조금만 주는 그런 연구를 했더니 엄청 이유가 좋은 거예요. 네, 뭐 5년 생존율이 뭐 98 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요게 좀 바뀔 수는 있겠네요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급여이기는 한데 비급여임에도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을 것 같다. 0.9cm, 1cm면 사실은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항암제는 항암만 주는 거는 또 보험은 되는데 허셉틴이 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허투인데. 그러니까 허셉틴이 아쉽죠. 그래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음 장을 넘기죠. 이게 많이 달렸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화제 그 약. 예. 너링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너링스는 요즘 화제가 된 이유는 최근에 허가가 내려졌어요. 급여가 된 건 아니고 이제 식약처에서 써도 된다. 사용허가. 네, 허가가 나온 건데 너링스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요. 왜냐면은 그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임상 시험은 허셉틴 맞은 환자들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퍼제타 맞은 사람한테 너링스를 주면 좋을 것이냐? 몰라요. 모르는 거네요 아직.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병기가 2, 3기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선행항암을 하고 선행항암할 때 그래도 대체로 퍼제타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끝나고 또 너링스를 해야 되냐 하는 거는 답이 없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너링스는 허셉틴이랑 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허셉틴을 1년 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네. 18회 끝나고 나서. 네, 1년 허셉틴 주고 그 다음에 너링스 또 1년을 주는 거예요. 너링스는 먹는 약인데 저거는 현재 비급여고요. 저건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8회 다 해가지고. 네, 저 5천만 원도 사실은 회사에서 좀 리펀드 해주는 네, 실제 한 달 약값이 770인데 회사에서 반 정도를 리펀드를 해줘서 그나마 그 약인 거고, 그리고 너링스를 저는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만은 좀 써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설사가 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소화기계 쪽에 좀 부작용이 있나 보네요. 먹는 약이니까요. 네, 그래서 소화기계 부작용이 좀 있는데 너링스가 그나마 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게 스몰 몰리큘이에요. 작은 분자 약이에요. 약 자체가요. 그래서 저번에도 다뤘지만은 이 뇌 배리어 BBB 네, 통과할 수 있고. 네,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전이 있는 사람들. 네, 뇌전이를
실제로 줄이고는 있어요. 허투 양성 환자분들이 사실 뇌전이가 조금 있는 편인 건데 이제 너링스가 그런 뇌전이를 줄인다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은 뭐 퍼제타를 썼을 때도 필요하느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워낙 선행 항암을 많이 하니까 선행 항암하고 비관해가 됐으면은 사실 캐사일라가 좋다는 건 이미 알려 있으니까 캐사일라를 쓰지 이제 허셉틴 너링스로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너링스는 일단은 지금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양성에서만 거의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네. 뭐 그럼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 또 우리가 항호르몬제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너링스가 어떻게 우리의 임상 안에서 자리 잡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자리 잡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너무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캐사일라를 넘어서는 새로운 엔허투라는 약이 또 나오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그거를 선택하라는 그 의사들마다 또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의사들마다 좀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환자가 선택하는 부분도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지금은 너링스가 또 허가는 났지만은 지금 저희가 촬영이 이 시점에는 병원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이때 썼던 약들은 다 임상하던 병원. 상시험약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다 병원에 또 약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줄 거 아니에요, 환자분한테. 근데 병원에도 들어오는 것도 다른 얘기라서 그건 또 심사가 필요해서 뭐 예를 들면 어쨌거나 제가 좀 대형 병원들을 물어봤을 때는 아직 안 들어온 병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접근이 쉬운 약은 아니다. 네.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 그리고 이게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허셉틴 1년도 되게 긴데 거기서 또 1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면 선행 항암을 할 때랑 네. 안 할 때랑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거고, 선행 항암을 했을 때 네. 반응을 잘해서 관해가 됐느냐 안 안 됐느냐 됐느냐. 요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행 항암을 안 한 경우에는 네. 수술해서 뗐더니 암의 크기가 얼마였느냐 1cm. 1cm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조합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정리네. 그래서 허투가 약이 너무 많고 종류가 많아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또 새로 혹시나 허가 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임상 시험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엔허투라는 약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기는 하지만은 아직 엔허투라는 약은 전이성 유방암에서만 효과가 나왔고, 먹는 아직은- 약인가요? 아니요, 엔허투는 먹는 약 아니에요. 주사예요.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허가 안 났고, 근데 너무 반응도가 좋아서 기대감이 큰 거지만은,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 3년은 허셉틴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허셉틴 임상 시험으로 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나고 들어오지를 않고 또 급여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답답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빨라진 것 같고요. 사실 이 퍼제타가 선행 항암에서 급여 본인보다 30% 된 것도 엄청 파격적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인 거고, 굉장히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예요. 이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링스가 이게 이슈화되고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항상 암 환자분들은 신약, 새로운 약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우리 채널에서 유태영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신약들을 자꾸 소개를 해드리고 그 변화 과정, 급여 과정의 변화 과정들을 하여튼 재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거죠?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고요. 이상 유방TV 오유TV였습니다. 와.